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영국혁명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은 미국혁명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미국혁명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한번 볼까요? 미국혁명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좀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죠? 여러분들은 믿어 의심치 않고 미국이란 단어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년? 500년? 1000년?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현강을 듣는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 뭐 어떤 친구는 2000년 됐대. 이건 진짜 웃기는 거죠. 2000년 됐다는 건 로마 시대 때부터 미국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몇 년 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 자, 몇 년? 뭐라고? 300년? 400년? 아니야. 300년도 안 됐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1786년에 파리 조약을 근거로 정식적으로 독립 승인이 되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채 260년이 안 됩니다. 300년이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요, 지금 21세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혁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민혁명의 관점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미국 독립 역사랑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여러분들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한번 잘 알아보시길 바라요. 좋습니다. 한번 가보게요. 자, 이제 미국 혁명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영국 혁명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는 판서로 중심이 되었을 거예요. 필기를 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번 단원 같은 경우는 판서보다는 PPT로 공부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PPT 자료를 넣었고요. 판서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저는 좀 약간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뭐 PPT가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미국 혁명이 등장한 이유, 미국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배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7세기 영국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뭐 찰스 1세든 뭐 제임스 1세든 간에 이 사람들은, 영국의 왕은요, 영국 국교회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잖아. 영국 국교회가 곧 왕이 곧 교회 수장이잖아.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왕들은 영국 국교회를 좋아했지만 왕을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들은 이 영국 국교회를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믿었던 종교가 바로 뭐다? 엄격한 이 청교도 신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치? 근데 얘들아, 이 청교도 신자들이 더 이상 영국 내에서 너무나 많은 탄압을 받다 보니까 이런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를 하기 시작해요. 그 도피처가 어디였어? 바로 아메리카였어요. 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이들이 영국인들인데 이들이 곧 미국 역사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17세기부터 이 영국인들 중에서도 자, 무슨 교신자? 영국 국교회 신자겠니? 바로 무슨 교신자? 청교도 신자들이, 이 청교도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뭐 혹은 경제적인 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 영국의 청교도인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요, 뭐 독일인들, 프랑스인들, 심지어는 뭐 이탈리아인들, 수많은 유럽인들이 이주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미국 동부 쪽에는 수많은 인구들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13개의 의회들을 건설하게 돼요. 당시 영국은요, 이 미국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소유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요, 이 미국인들이라 부르긴 좀 그렇죠. 이 13개의 식민지인들이 만든 의회에 대해서 처음에는 간섭 안 했어요. 굉장히 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자, 이들이 인구가 증가하고 13개의 식민지가 건설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외로 영국이 간섭, 터치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식민지인 주제에 독자적인 모도 구성할 수 있었다? 의회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식민지인들 주제. 주제? 좀 이상한가? 어떤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실질적인 어떤 실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어려운 말로 자치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 치라는 건 뭐예요?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할 때 그 치예요. 한마디로 뭐야? 스스로 어떤 정치에 입각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지만. 여기까지 했죠? 좋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이 영국 본토와 미국 식민지 사이에 어떻습니까? 사이는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18세기 한 중후반 정도가 되면, 중반 이후부터가 되면요, 이 영국이 쓸데없이 전쟁을 많이 벌여요. 뭐 왕위 계승 전쟁이라든지 유럽 내 굵고 짧은 전쟁에 엄청나게 참여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전쟁을 시작하려면, 전쟁을 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하겠어?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영국인들은요,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재정이 약화되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이 약화되니까 이 만만한 식민지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해? 과세라고 해요. 과도한 세금. 알겠죠? 과세.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그래서 이들이 추진한 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지세가 있습니다. 자, 무슨 세, 얘들아? 인지세가 있습니다. 자, 인지세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인지세는요, 뭐 서적이나 책 따위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팔거나 팔리기 전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뭐예요? 인지세예요. 서적에 세금을 매기는 거. 여기까지는 미국인들이 뭐 의외를 인정을 합니다. 참을만 합니다. 인지세? 아, 짜증나는데? 그래도 뭐 버텨야지. 이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걷어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18세기 당시에 뭐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은요, 이걸 마시는 게 굉장히 큰 유행이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뭘까요? 어떤 친구 또 제가 현강에서 얘기하니까 술이라고 얘기하던데, 술 아니에요. 쌤은 이거 정말 좋아해요. 차. 커피 말고 차. 이 서양인들이 차 없으면 못 살 정도의 인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차를 먹을 때도 그 차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이게 바로 차세예요. 아니, 그 차세를 또 자동차 그거 아니야. 이 시대는 자동차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세를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미국인들이 불만이 커졌을까요? 아니면 작아졌을까요? 불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차세까지 걷게 되니까 이제는 미국인들이 참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의 정치적인 퍼포먼스, 사건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뭐다?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은 뭐냐면 미국 동부 연안의 유명한 도시 중에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이 미국인들이 인디언 분장을 하고 이 영국 상선에 주둔 중이었던 이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얘기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국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논지로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 파장 때문에 영국 정부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너무나 많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영국군은요, 결국 어떻습니까? 아, 안 되겠다. 내가 미국을 잘해줬는데 이놈들이 지금 개기고 있네. 손봐줘야겠다 라면서 영국군이 미국의 파병을 결정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결국 식민지 민병대, 즉 이제 미국인들이죠. 이 미국인들과 이 파병된 영국인들이 처음에 싸우게 돼요. 이 싸우는 전투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군은요, 정규군이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어요. 원래 농사를 짓던 농민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투력에서는 상대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군이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무슨 전투? 렉싱턴 전투가 되겠습니다. 렉싱턴 전투에서는요, 쪽도 못 씁니다. 미국군이 계속 져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식민지 의회에서도 독자적인 회의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 13개 주가 모여서 하나의 회의로 뭉치게 됩니다. 아, 우리는 이제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이 영국군 세력들을 몰아내보자! 라고 결성을 해요. 그래서 모인 회의가 바로 무슨 회의냐면, 그 유명한, 기억해주세요. 무슨 회의? 대륙회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필라델피아 회의라고도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이 대륙회의에서 모여서 이 13개의 어떻습니까? 이 주의회 세력들과 대표자들이 모여서 총사령관을 선출합니다. 이 총사령관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분 아세요? 아니, 내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대답해 보세요. 1번 뉴욕, 2번 LA. 어딜까요? 뉴욕 맞나요? 뉴욕이요? LA예요? 둘 다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의외로 헷갈린다니까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정말 뭐 LA로 많이 기억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뭐,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이해할 만한데 LA? 아닙니다. 근데 어떤 친구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친구가 LA가 수도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너는 LA가 왜 수도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은 LA에 할리우드가 있잖아요. 할리우드가 있는 거랑 미국의 수도랑 관련이 있나?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잘 들으세요. 미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워싱턴이에요. 이 워싱턴이 사람 이름을 본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대륙회의에서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게 나중에 배울 조지 워싱턴이 되겠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 동시에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합니다. 네.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끝에 여러분들 점차 미국인들이 한대로 힘을 모으기 시작해요. 단결하기 시작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이 미국을 지원해요. 쌤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미국을 좋아하는지. 이들이 누굴까요? 일단 적어볼게요. 누가 지원했냐고?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당시 국제정세가 얼마나 유치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는요, 마치 한국과 일본의 관계랑 거의 흡사해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어때요? 서로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강아지랑 고양이처럼 막 서로 으르렁거리잖아. 그치?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야. 전통적으로. 근데 이 영국이 지금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 그러니까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영국을 골탕 먹이기 위해선 누구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미국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는 미국을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네. 이런 지원 양식과 더불어서 이 미국 군대, 식민지 민병대 군대들이 처음이라기보단 완전 결정적으로 영국군을 타격하는 일이 발생해요. 승리하게 된 일이 발생해요. 그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요크타운 전투가 있습니다. 특히 요크타운 전투는 여러분들 서답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름만큼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 요크타운 전투부터는 이제 결국 누가 이기게 됐다? 아, 드디어 이제는 미국이 이기게 된 거예요. 본토인 영국인들보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서 결국은 끊임없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 결과로 프랑스의 수도인 이 지역에서 완전한 독립의 승인이 됩니다. 이 조약이 바로 무슨 조약이냐면 파리 조약이에요. 파리 조약. 또 이게 뭐 굉장히 재밌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프랑스가 미국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로부터 딱 100년 뒤에 이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축하한다는 개념으로 하나의 동상을 만들어줘요. 그 동상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뉴욕의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이죠.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그 정도로 프랑스가 이 미국을 엄청나게 지원했습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아,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완전히 독립이 승인이 됐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미국 혁명에 대한 역사로서 우리가 다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의의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자고. 마지막으로 의의입니다. 의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의미예요. 즉 미국 혁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공부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제가 과정이 미국의 독립에 대한 과정이지 시민혁명과는 관련 없지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관련이 없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쌤, 왜 시민혁명 안에 미국 혁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미국 혁명은요, 영국의 통치에 맞서 싸운 어떤 자유주의적인 정신 혹은 평등을 추구한 독립혁명 및 시민혁명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서 보시면,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보면요, 1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런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모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미국 독립선언문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미국 독립혁명의 과정이 그냥 미국의 독립의 과정뿐만 아니라 얼핏 보면은 시민혁명의 과정으로서 인권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고 시민에 대한 자유나 권리 따위가 보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멀리 보면 미국 혁명 역시 시민혁명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리됐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데요, 분립. 벌써부터 느낌을 잡으신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분립일까요? 삼권 분립입니다. 써보세요. 삼권 분립.
이 삼권 분립이 도대체 뭘까요? 삼권 분립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행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세 가지의 권력 기구들이 완벽하게 분립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기관을 가리켜서 이런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고 해요. 자, 삼권 분립. 행정부는 행정부의 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입법부. 입법부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생각하면 돼요. 국회의장이 될 수 있고, 사법부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법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이 서로 융합되어 있지 않고 서로 분립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방지할 수 있냐? 이런 삼권 분립의 가장 큰 목적은 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모르시는 분들은 써주는 게 좋아요. 이거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또 배울 거거든요. 사회 파트에서. 아, 삼권 분립은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이것은 왕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생한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바로 독재 방지를 위한 삼권 분립이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삼권 분립에 따른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미국은 공화국이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역시 무슨 국일까요?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 공화정이에요. 아시겠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초대 대통령 바로 누구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대륙회의의 총사령관 바로 조지 워싱턴이 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런 미국 혁명은요,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이 미국 혁명 때문에 나중에 배울 프랑스 혁명에서도 그 도움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민혁명의 순서는 영국혁명, 그 다음에 미국혁명, 세 번째는 프랑스 혁명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어디에 영향을 준다? 나중에 등장할 프랑스 혁명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미국 독립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시민혁명적인 과정까지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문제를 풀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죠? 쫄지 마, 얘들아. 쫄 필요 없어. 자, 미국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좀 기억해줘. 1번. 미국의 13개의 식민지 주의회는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의외로 미국은요, 독립이 보장된 건 하지만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 2번. 대륙회의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아까 했죠? 그죠? 필라델피아에. 3번. 렉싱턴 전투에서 미국군이 결정적으로 승리했다? 아, 뭔 소리야. 항상 계속 지고 있었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4번 보세요. 미국은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너무 좋죠. 자, 5번 볼까요? 미국 혁명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아까 시간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질문해볼게. 자, 렉싱턴 전투가 아니라 3번 같은 경우는 무슨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크타운 전투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거 문제라고 해? 너무 쉬운데. 자, 한번 써보라고. 얘들아, 미국은요, 무슨 분립? 아까 제가 얘기했죠? 4권 분립? 에이, 무슨 소리야. 3권 분립이잖아. 3권 분립을 기초로 하는 연방제 국가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미국 혁명에 대한 대표적인 역사 과정에 대해서 다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프랑스 혁명 갈 겁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누어서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고 다음 시간 프랑스 혁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